자, 저는 이 논란이 왜 계속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계속되겠습니까? 이종찬의 말도 안 되는 노역을 누가 받아줬기 때문에, 편향된 언론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해 누가 정쟁화시켜서 민주당 좌파들이 정쟁화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종찬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끝내야죠. 제가 그래서 이종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글 하나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뭘 올려드렸냐? 바로 이겁니다. 이종찬이 다른 것도 아니고 최재형이 부상장으로 있었던 북한 체제 선전 매체인 통일TV에 상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전력이 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쯤 되면요, 광복회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이종찬이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종찬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 측에 2019년 통일TV 개국 전 준비위 인사가 찾아와 만난 적은 있지만 상임 고문에 내 이름을 올린 사실은 없다며 통일TV 측에서 내 이름을 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종찬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TV 측에 고발하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이름을 올렸다는 건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고발자를 하시더만. 자, 무엇보다 이종찬이 지금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모를까?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 2018년 9월 달에. 제목 뭡니까? 내년 초 개국 목표 통일TV 출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기자회견 열었어요. 이 기자회견 관련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은 상임 고문으로 참여했다. 2018년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게 한겨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사들이 더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기사가 가짜뉴스입니까? 이거 허위보도예요? 이거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종찬 씨는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종찬의 핑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복회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사안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해도 너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 이종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국절과 관련돼서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은 보수 참칭이며 친일 사관의 망령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절과 관련돼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찬 씨, 건국절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왜 건국 60년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던 겁니까?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 그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종찬 우당기념관장 고문으로 추가 위촉.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건국절과 관련돼서 비판했던 사람이 건국절과 관련돼서 건국 60점 위원회 고문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건국절이라는 사안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승만 신격화는 괴물 기념과는 건립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이승만 대통령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 제가 인터뷰를 한 거 좀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인터뷰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올해 3월달 인터뷰입니다. 이승만 평가 08 과이라 해도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죠? 라고 말한 게 바로 누굽니까? 이종찬입니다. 사진까지 찍으셨네. 자, 이때 당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 이승만의 생애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승만은 08 과이라고 해도 인색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많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08 과이도 인색한 평가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표적 공적 3가지를 꼽는다면요.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결단. 두 번째, 타결한 외교 성과. 세 번째,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그렇게 알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에 불임빛까지 한 사람이 왜 이승만 대통령 기념 관련돼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반대하면서도 왜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08과이란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게 왜 하필 올해 3월 달일까? 자, 기억하시겠지만요. 올해 3월 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건국전쟁이 100만 돌파했어요. 즉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에 따라서? 자신의 입심양명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건국절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에 있어서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바로 이런 사람이 이종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아집을 계속해서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무려 당적을 7차례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당적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당적에 따라서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될 만한 당에 들어가서 선거 나가서 당선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저렇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저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김대중 때도 저렇게 한 책상에 앉았던 사람이고요. 자,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 이 사람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고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줄이란 줄은 다 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줄이란 줄은. 네, 역대 대통령이란 줄은요 다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줄 댔다가 그와 관련돼서 독립기념관장에 자기가 올리고 싶은 사람을 못 올리니까 저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기준은요 없어요. 딱 뭡니까? 그냥 자신의 출세입니다. 입신양면. 자신의 출세에 따라서 정치적, 역사적,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가지고 편향된 언론들이 여론을 펼치고 있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정쟁으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도 댓글창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장으로 이종찬을 임명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광복회장 자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직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광복회장은요, 어떤 자리냐? 광복회에서 투표해서 뽑는 자리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광복회장이라는 자리는요 대통령이 꽂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광복회 내에서 투표해서 당선시키는 자리가 바로 광복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찬이 뽑힌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더라도 실제 다른 방송을 보더라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을 임명한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왜 윤 대통령이 이종찬 임명했냐라고 말씀하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종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건국절과 관련돼서도 왔다 갔다. 이승만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정권이란 정권의 모든 줄을 다 댔던 사람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마치 편향된 언론들은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마치 목소리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웅화시켜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정쟁화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일, 뉴라이트 이런 프레임 씌워서 윤 대통령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조선 총독부라는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까지 했느냐?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탄핵법, 뉴라이트 공직금지법까지 발의했어요. 참 별의별 거 다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 좌파들한테 물음표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뭐하고 있다고요? 친일 정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친일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을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김영석이 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광복회가 말하는 뉴라이트 판독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친일이다, 이 사람이 극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하는 것, 1948년을 건국절에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뉴라이트 판독법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친일, 조선 총독부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 좌파들한테 물음표 하나 던져볼게요. 어떤 물음표를 던지느냐? 당신들 주장에 따르면요, 당신들 근거에 따르면 노무현도 뉴라이트입니까? 노무현도 친일이에요? 자, 왜냐?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과거 노무현이 5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이에요. 제가 실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5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실제 기념사를 읊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 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8년 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얘기했어요. 58년 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민주공화국 세웠다고. 그 민주공화국을 세워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거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의 58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따르면 건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건국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거라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민주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도 뉴라이트입니까? 노무현도 친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작작 좀 하라고요. 정도껏 하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쭉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뉴라이트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도 뉴라이트 친일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까? 뇌피셜이에요? 근거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던지는 물음표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임명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친일 정부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개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종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너무 짜증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좌파들의 물음표에 계속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모여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회는 이종찬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실상 국회 내에 있는 국민의힘은 뒷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저는 뒷짐 지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 계속 그래 왔으니까. 어떤 지도분 간에 계속해서 애엠하면서 영감질하면서 선비질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제가 이와 관련 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질 거면 뒷짐만 지세요. 왜냐? 어제도 보니까 조경태가 뭐라고 말하냐? 야, 오히려 김영석 관장의 실언으로 국민을 자극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대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살을 이종찬에 던지는 게 아니라 김영석한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육선 의원이라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 심지어 초선인 김용태도 김영석 독립관장은 부적합하다. 대통령이 지명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그 화살을 김영석을 넘어 대통령에까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조경태, 김용태, 이종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까?
이종찬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 프라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공부나 제대로 하고 한 거예요? 일개 유튜버도 이렇게 근거를 보여드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발언을 할까? 그 매체가 중요합니다. 자, 실제 조경태가 이러한 발언을 한 매체 어디냐? MBC 라디오예요. MBC 라디오. 자, 김용태가 이러한 발언을 한 매체 어디입니까? JTBC 인터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친구 여러분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JTBC, MBC가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조경태, 김용태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말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화살을 김영석에 돌려라. 어떻게 윤 대통령한테 돌려라. 그리고 그 JTBC, MBC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을 물러나길 가장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MBC, JTBC 매체 나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정신들 좀. 네? 지금 이 싸움판이 어떤 싸움판인지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하고 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알려야죠. 어떤 걸?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프레임을 싸고 있는 르라이트,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제발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지 마세요. 제발 욕먹을 각오 좀 하세요. MBC, JTBC 나가더라도 실제 그 방송들을 좌파들이 많이 듣더라도 그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방송을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욕을. 결국에는 자신이 지금 이종찬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면 욕 먹을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김영석 독립관장 옹호하고 윤 대통령 옹호하면 욕 먹을 거니까. 욕 안 먹으려고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 JTBC 나가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매체 나가야죠.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매체에 나감이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죠. 어떤 역할? 사실관계를 알리는 역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윤 대통령 옹호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조건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좌파들이 왜곡하는 진실을 바로잡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그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 항상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화살을 우리 쪽에 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던 김종혁이 어디 나가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과거사 언급 아쉬워. 통일 독트린 북한 호응 전혀 없을 것. 저는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김종혁이 MBC 보도를요 읽는 줄 알았어요. 왜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MBC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반쪽 광복절 경축식 윤 대통령 일본 언급 없었다. 광복이 통일이 광복이라는 8.15 독트린 통일 상대는 고려했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랑 김종혁의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MBC가 두 꼭지 보던 거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지 말라고요. 좌파들의 물음표에. 자, 그러면 김종혁이 MBC 라디오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북한을 향해, 특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얘기했는지 알려줘야죠. 왜입니까? 우리의 방점은요, 반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점은 그 길입니다. 우리의 방점은 과거를 잊지 않되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1인당 국민소득을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했고, 더 나아가 한국 수출이 사상 첫 일본 추월을 앞두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길을 하고 있고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제가 어제 이 인터뷰 다 들어봤어요.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제발 공부도 좀 하세요. 제발
좌파들 물음표에 동조 좀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언제까지? 이 논란 마침표 찍어야죠. 이 논란을 마침표 찍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 저도 합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도 해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최고위원이 그것도 못한다라면 내려와야지. 왜? 능력이 없는 거니까. 왜?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은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윤 대통령 옹호하자는 말 아니에요. 뭘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판단 기준을 우리 국민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냐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놀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떤 뉴스냐?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요, 정면 돌파입니다. 확실히 인파이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게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다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누가 동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나왔습니다. 한미일 정상 내일 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대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兄여러분들. 지금 좌파들이 작정하고 반일 선동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에 있어서 관계를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동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내일 공동성명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시다, 바이든이 퇴임을 하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지를 알리는 것이죠. 어떤 의지?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의지. 실제 미국과 일본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기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우리는 의지 갖고 있다. 왜냐? 그게 우리 국익이니까요. 왜냐? 그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욕 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욕 먹더라도. 이거 발표하면 욕 안 먹겠습니까? 좌파들이 공격 안 하겠어요? 하죠.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은요, 욕을 먹더라도 할 일 해야 된다고요. 욕 먹을 각오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보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25만원법, 노란봉투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거 제거하자마자 전 딱 떠오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몇 번째 거부권이다 라고 또다시 꼬리표를 달 거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JTBC 21번째 거부권 행사 꼬리표 달고 있죠. MBC도 똑같은 꼬리표, 한겨레도 똑같은 꼬리표, 경향도 똑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요. 이렇게 할 거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제2요구권을 제거한 겁니다. 왜? 이 나라에 뿌리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좌파들의 꼬리표를 함께 달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자, 그 언론사가 어디냐? 바로 동아일보예요. 제가 왜 동아일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실제 조선일보 보시는 것처럼 꼬리표 안 달고 있어요. 심지어 윤 대통령 의견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꼬리표 달고 있습니까? 안 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동아일보만 꼬리표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중동이 무조건 우리를 옹호해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프레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요구권 저는 100번, 1000번 행사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인이 아니라 누가 원인입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도 발의 못했던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에게 발의시켜서 실제 뭘 이끌어내는 겁니까?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쟤들이 유도하니까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실제 제2호권 행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는 순간 이 나라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뿌리 내리게 되는데,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거부권 100번 1000번 행사해도 문제없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정면 돌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면 돌파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좌파들이 공격할 걸 알고도 할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누가 가장 발작 증세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좌파들이 발작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할 말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왜? 그게 역할이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파들이 왜곡하고 좌파들이 숨겼었던 그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판단을 하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 역할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국무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국민의힘까지 함께 할 때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누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전 계속할 겁니다. 전 계속할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요.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 바로 잡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깃발 들면요, 그 깃발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